2025년 을사년 파란 뱀의 해. 한반도의 운명을 뒤바꿀 계시가 깨어난다. 푸른 눈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온다. 이 말은 한국 불교의 전설 타너스님의 예언이다. 그는 삼척 무장간첩 침투,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일본의 재앙을 정확히 맞췄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희망,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메시지였다. 이제 2025년이 다가오면서 모두가 묻는다. 푸른 눈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그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계시의 비밀을 파헤친다. 타너스님, 본명 박장호. 1913년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나 1983년 입적하기까지 그는 단순한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불교학자이자 역사가, 그리고 많은 이들이 경외하는 민족의 예언자였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를 오가며 평생을 수행한 그는 한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받은 마지막 선지식으로 불립니다. 타너스님의 예지력은 단순한 직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깊은 명상과 천문학, 역학, 그리고 동양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결합된 통찰이었습니다. 불경 번역과 주석으로도 유명한 그는 불교의 심오한 지혜와 동양의 예지학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단지 하늘의 이치를 읽을 뿐이다. 생전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놀라운 정확도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1968년 그는 몇몇 제자들에게 곧 동해안으로 북한의 무장간첩이 침투할 것이라 말했고, 그 직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79년 초에는 올해 가을 나무 위에 새가 떨어질 것이라 예언했는데, 이는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자연재해에 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 건너 동쪽 나라에 큰 물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 했고,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일본 대지진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입적하신 후였지만 제자들은 스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타너스님의 가장 신비로운 예언, 그의 제자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푸른 눈의 구원자에 관한 것입니다. 입적하기 약 2년 전 1981년 겨울 깊은 명상에서 깨어난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 청사의 해에 푸른 눈의 구원자가 동방에 올 것이다. 그는 칼을 들지 않고도 반도의 운명을 바꾸리라. 그의 손길은 남과 북을 잇고 그의 지혜는 동과 서를 아우르리라. 당시 아무도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제자들은 서양인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푸른 눈을 지혜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타너스님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을사년은 60갑자 중 하나로 60년마다 돌아옵니다. 스님 생전의 을사년은 1965년이었고 다음 을사년은 2025년입니다. 그리고 청사는 푸른 뱀을 의미하는데 동양 역학에서 이는 변화와 지혜, 그리고 치유의 상징입니다. 제자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스님은 이 예언을 하시기 전 7일 동안 상원사의 깊은 선방에서 단식하며 명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갑자기 눈을 뜨고 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빛이 있었고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타너스님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한국이 물질적 풍요를 이룬 후에 정신적 위기를 겪을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정점에서 푸른 눈의 구원자가 등장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라 했습니다. 물질은 흙과 같고 정신은 물과 같다. 흙으로만 지은 집은 무너지고 물만으로는 형태가 없다. 한국은 흙과 물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푸른 눈의 구원자는 이 균형의 열쇠를 가진 자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된 타너스님의 말씀은 오늘날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물질적 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정신적 공허함, 세대와 이념의 갈등,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타너스님만이 이러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여러 고승과 예언서들도 비슷한 시기에 특별한 인물의 등장을 예견했습니다. 정감록, 격암유록, 그리고 몽산화상의 예언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격암유록에는 을사년에 성인이 나타나 천지를 뒤집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어 타너스님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타너스님의 제자들은 스님의 유품 중에서 예언과 관련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파란 눈은 동서의 만남이요, 구원자는 과거와 미래의 달이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푸른 눈의 구원자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상징적 존재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타너스님의 예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의 말을 새롭게 해석하고 많은 이들이 푸른 눈의 구원자의 정체에 대해 추측합니다. 일부는 정치적 지도자를, 다른 이들은 문화적 혁신가를 예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타너스님이 예견한 변화의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타너스님은 왜 이토록 구체적인 시기와 인물을 언급했을까요?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깊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그의 계시가 담긴 숨겨진 기록들을 통해 푸른 눈의 구원자의 비밀과 2025년 한국의 운명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타너스님은 유불선 3교를 융합한 독보적인 스승이었다. 보천교와 정력 사상의 뿌리를 둔 그의 철학은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 예견했다. 그는 말했다. 미국 서쪽에서 금풍이 불고 남방에서 화운이 일며 푸른 눈을 가진 자가 통일의 길을 연다. 하지만 이 구원자는 누구일까? 외국인 지도자? 한국에 뿌리를 둔 혼혈인? 아니면 상징적 존재? 어떤 이들은 이를 미국의 개입으로 해석하고 다른 이들은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본다. 한 학자는 말한다. 푸른 눈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다. 새로운 시각, 세계를 바꾸는 통찰을 뜻한다. 타너스님은 경고했다. 통일의 길은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고통을 지나면 남북 통일의 서광이 비친다. 푸른 눈의 구원자는 한 개인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일까? 그의 계시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이 땅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타너스님의 예언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했지만 유교와 도교, 심지어 한국의 민간 신앙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철학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융합적 사상은 그의 예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동학과 보천교의 후천 개벽 사상이었습니다. 개벽이란 혼돈스러운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너스님은 한국이 이러한 개벽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믿었고, 푸른 눈의 구원자는 이 개벽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로 보았습니다. 한반도는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만나는 장소다. 물질과 정신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 푸른 눈의 구원자는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다. 타너스님의 이 말은 단순히 외국인의 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서양 문명의 융합,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그가 말한 푸른 눈은 서구의 시각과 동양의 지혜가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른 눈의 구원자에 대한 세 가지 주요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외국인 지도자 혹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가장 직관적인 해석으로 2025년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우호적인 서구 리더가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지도자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미국 서쪽에서 금풍이 불고라는 표현은 미국 서부,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이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강화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둘째, 푸른 눈의 구원자는 혈통적으로 동서양이 혼합된 인물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한국계 혼혈이나 한국에 깊은 이해가 있는 외국인 혹은 해외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한국인이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눈은 서양의 얼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동양의 심장과 서양의 머리를 함께 가진 이를 뜻한다. 타너스님의 제자 중 한 명이 회고한 이 말은 구원자가 단순한 인종적 특성이 아닌 문화적 융합을 체현한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셋째, 푸른 눈은 단순한 육체적 특징이 아닌 새로운 시각, 통찰력을 상징한다는 해석입니다. 이 관점에서 푸른 눈의 구원자는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적 의식 변화 혹은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푸른 눈이란 맑고 투명한 시선,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이다. 한 불교학자의 이 해석은 푸른 눈의 구원자가 상징적 존재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그것이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부분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2025년 을사년을 변화의 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시기는 왜 중요할까요? 천문학적으로 2025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양역학에서 을사년은 목의 기운이 강한 해로 변화와 성장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여러 행성의 특별한 배열이 일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새로운 모양을 그릴 때 땅의 질서도 바뀌리라. 타너스님은 이처럼 천체의 움직임과 지상의 변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2025년은 목성과 토성의 특정 배열이 일어나는 시기로 동양 점성술에서는 이를 중대한 변화의 전조로 해석합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도 2025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글로벌 파워 시프트의 중요한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 러시아의 영향력, 그리고 유럽연합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반도 내부적으로도 2025년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제구조의 변화, 세대교체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타너스님이 말한 남방에서 화운이 일멸하는 표현은 한반도 남쪽에서 시작되는 열정적 변화의 움직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너스님이 예견한 통일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국경선이 지워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푸른 눈의 구원자는 이 마음의 통일을 이끌 것이다. 이 말은 타너스님의 통일관이 단순한 영토의 통합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통일은 이념, 세대, 계층 간의 분열을 극복하고 사회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타너스님이 통일의 길은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의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지나면 남북 통일의 서광이 비친다. 한반도는 세계의 빛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너머에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너스님의 푸른 눈의 구원자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가진 푸른 눈, 즉 새로운 시각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이룰 것인가? 2025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푸른 눈의 구원자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타너스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 구원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2025년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타너스님의 예언을 단순한 점술이나 미래 예측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깊은 철학적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은 결국 우리 각자가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의 푸른 눈의 구원자 예언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물음표인지도 모릅니다. 타너스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언은 변할 수 없는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이 말은 2025년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그 변화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핵심은 푸른 눈이라는 상징에 있습니다. 푸른색은 동양 전통에서 희망, 성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내면의 지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푸른 눈은 새로운 시각, 신선한 관점,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깨어난다. 이는 타너스님의 제자가 기록한 말씀으로 구원자를 특정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집단적 각성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푸른 눈의 구원자는 한국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전환점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을사년은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1905년 을사년은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상실한 아픔의 해였습니다. 1965년 을사년은 한일협정이 체결되어 한국 경제 발전의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을사년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타너스님은 이 시기를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가는 문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시기는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넘어 한국인의 정신적 각성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각성의 중심에 푸른 눈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물질은 정신을 위한 그릇이다. 한국은 그릇을 채웠으니 이제 그 안에 참된 정신을 담아야 한다. 이 말은 한국이 이룩한 경제적 성취를 뛰어넘어 이제는 정신적, 문화적 성숙을 이뤄야 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푸른 눈의 구원자는 이러한 정신적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타너스님의 예언이 단지 한국만의 변화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반도의 변화가 세계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동방에서 빛이 들어온 세상을 비추리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의 역할이 단순한 국가적 성공을 넘어 전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국이 가진 독특한 역사적 경험식 민지배, 전쟁, 분단, 그리고 눈부신 경제 성장은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민주화 경험과 코로나19 대응 모델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른 눈의 구원자는 한국이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 또는 한국이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독특한 비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 가치와 서구의 민주주의, 첨단 기술과 인간적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만의 독특한 모델이 바로 그것입니다. 타너스님은 또한 2025년 이후의 변화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변화의 문턱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변화의 과정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2025년을 앞두고 우리는 이미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세대 갈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타너스님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희망적입니다. 그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사회, 더 성숙한 문명이 탄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말세는 심판이 아니라 성숙이다. 혼란은 새로운 질서의 산파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의 변화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푸른 눈의 구원자는
이 전환의 시기를 이끄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타너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암시합니다. 구원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진정한 구원자는 너희 안에 있다. 그를 깨우쳐라. 이 말은 푸른 눈의 구원자가 외부에서 오는 초자연적 존재나 특별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진 잠재력,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집단적 지혜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의 변화는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작은 불꽃이지만 모두가 함께할 때 그것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이것이 타너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푸른 눈의 구원자는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을 향한 집단적 여정에서 우리 각자가 푸른 눈을 가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을 단순한 미래의 예측이 아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은가? 우리 안의 푸른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타너스님의 계시는 결국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푸른 눈의 구원자의 정체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길은 이미 그곳에 있다. 다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뿐이다. 2025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마도 타너스님이 말한 진정한 푸른 눈의 구원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